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3년 9월 7일 목요일 장 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저녁 7시 8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0.6% 정도 하락해서 거래되고 있고, 우리 야간 선물은 336.40으로 0.1포인트 정도 올라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나스닥과 중국 증시 그리고 우리 증시를 순차적으로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제가 변곡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 변곡 구간 한번 맞이하고 또 저점 찍고 돌리면서 변곡 구간에 또다시 돌입했다. 여기서 잠시 머무르다가 가던 길을 더 갈 수 있는 구간이 되거나 아니면 꺾일 수 있는 구간이 되거나 어쨌든 변곡 구간에 돌입했는데 그 상태에서 좀 빠졌습니다. 엔비디아가 지난번에 임원진 매도 등 이제 고점 징후를 보이고 떨어졌고요. 다른 것들도 같이 떨어지면서 나스닥이 일단 꺾였어요. 지금 오늘도 뭐 0.6% 현재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뭐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뭐 상대적으로 지금 야간 선물이 선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먼저 떨어진 게 있어서 그런지. 자, 어쨌든 변곡 구간은 지속되고 있고요. 아직 끝나지 않은 추세 되기 때문에 조금 긴장하고 봐줘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원유 상승에 따른 이제 하락분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또 진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수급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우리는 또 우리의 만기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별도로 인식을 해가지고 나스닥과 중국 증시의 흐름이 분명히 중요는 하지만 우리 별도 수급을 더 챙겨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증시는 오늘 지표 발표가 있었죠. 8월 수출 감소가 좀 있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 8.8%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제 6월과 7월에도 뭐두 자릿수 하락이 있었는데 요번에도 같이 계속 크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게 중국의 수출 감소는 결국에는 저는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는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저가의 물건들을 생산해서 이제 해외로 수출을 하는 뭐 그런 상태잖아요.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나중에는 이제 그게 바뀔 수가 있을 텐데 중국의 수출이 감소됐다라는 것은 이제 저가 상품들이 해외로 많이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것. 즉 이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야기될 수 있는 문제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때 중국이 봉쇄하면서 수출이 다 끊겼었죠. 이제 그때 돈을 푼 것도 있었지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빠르게 확대됐던 것도 그런 영향이 있어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최근에 이제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문제가 부담되고 있는 시기에 이 같은 소식은 이제 매도세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오늘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JP 모건 등의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번에 중국을 자신들이 팔고 있다라고 홍보를 한 뒤에 좀 많이 흔들어댔었죠. 그래서 그들은 상해 종합 지수를 3,000 언더를 노리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물갈이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전부터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 그거 예전에 영상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고요. 지금 내려오고 있는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중국이 어떻게든 그 부양책을 써서 막아보려고는 하지만 그 전체적인 힘의 크기를 막을 수는 없는 상태가 지금 돼가고 있죠. 그래서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 해가지고 거의 6년 정도를 누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증시를 모아왔습니다. 연간 단위로 모아왔습니다. 중간에 사고 팔고는 굉장히 많이 있었죠. 요때 한 해를 빼고는 다 이런 저점 구간에서만 모아왔습니다. 이때는 이제 그 떨어지지 않았던 코로나로 급상승했던 시간들이니까 여기서도 순매수를 기록했어요. 이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치면은 이전에 이 1번부터 5번 구간은 외국인들이 저점 구간에서 최대한 연간 단위로 순매수를 기록한 채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단계에서 외국인들이 팔고 나서 또다시 추세대의 저점 구간에서 다시 사들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일단 더 싸게 사기 위해서 매도를 강조하고 있다. 좀 이렇게 우려스러운 내용들을 좀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번에 추세를 보니까 여기서 3,000 언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점까지 어떻게든 잡아 끌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자리에서는 이제 개인들의 물량을 다 뺏어서 아마 뒤집어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는 뭐 국내 증시 좀 살펴보면 오늘 참 현물 답답했습니다. 예, 뭐 윗꼬리들도 뭐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그다음에 뭐 제대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거의 없었어요. 15% 이상 뭐 상승해서 마감한 종목들도 뭐 상한가 5개, 그다음에 15% 이상 마감한 게 뭐 8개, 전체적으로 13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평소보다도 아주 안 나왔죠. 개체 수도. 그리고 상당히 그 종목들이 또 지엽적이었고요. 그래서 국내 증시는 오늘 하루 종일 로봇주들만 오전장에 강세를 보이고 나머지는 전부 개별 종목들의 지엽적인 이슈로만 움직인 전형적인 코스닥 하락장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하락으로 에코프로는 오늘 장중에 100만 원 이탈했었죠. 점점 100만 원을 위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뭐 장기적으로 이제 50만 원 언더로 향해 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많이 뻥튀기 되어 있습니다. 무슨 10년치의 수익성을 가지고 먼저 부풀렸는데 주식은 그 10년치를 먼저 반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오버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배터리 시장이 결국에는 이제 중국이 리튬 인산철 LFP 방식으로 거의 장악을 해버렸고, 그게 국제 표준화로 이제 선택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NCM 방식은 사실 도태되기가 쉽습니다. 일단 성능 자체는 이제 큰 차이가 없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역전된 것도 보고가 되고 있고, 이제 중국이 선택한 LFP 방식과 우리가 선택한 NCM 방식, 일단 시작점부터 다르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요게 이제 고성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생겼습니다만, 고성능에 대한 기대감. 근데 LFP의 장점, 중국이 선택한 방식의 장점이 이제 가격적으로 유리한 것, 그 다음에 안정성이 높은 것, 요 두 가지가 결국에는 시장에서 승리할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성능은 점점 세대가 바뀔수록 비슷해질 수 있고 역전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 표준화는 여기에 맞춰져서 중국이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 현재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방식, 뒤늦게 이제 LFP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자 뭐 공시를 하기도 했는데, 에코프로비엠 같이 그러기도 했는데 조금 이제 뒤쳐져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국이 벌써 장악을 해가고 있다라는 거.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배터리 주들이 사실 진짜 너무 뻥튀기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외국인들의 공매도세가 누적된 것이 이제 처음에는 쇼커버링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뒤늦게 새로운 공매도세가 위에서 때려내면서 계속 부담스럽게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계속 녹아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뭐 중간중간에 반등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HMM 같은 형태, 과거의 OCI, 그리고 그 더 과거에 이제 뭐 한국항공우주와 OCI 그런 급으로 점점 더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 보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무조건적인 우리나라 배터리가 짱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무지성 고점 투자는 조금 자제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바이오가 이제 어제는 좀 커버를 좀 해줬죠. 근데 오늘은 이제 바이오도 동반 하락하면서 코스닥 시총이 하루 종일 줄어들었고 그걸 커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하루 종일 떨어지면서 이제 다른 종목들도 계속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떨어지는데 괜히 혼자서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뭐 꼬리도 달고 그런 상태여서 좀 지루한 위클리 옵션 만기를 좀 보냈습니다. 종목으로는요. 그리고 뭐 에코프로에 대해서 또 부연하자면 이제 이렇게 트럼프의 전기차 폭탄 발언 이후 이제 그쪽이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도 있죠. 부추기고 있죠. 그 이후에 이제 코스닥을 커버해줄 섹터가 이제 바이오가 가장 유력해 보이는 건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떨어졌지만 바이오가 가장 유력해 보이는 상태는 바이오가 그동안 만들었던 이제 매집 상태였기 때문에 매집 상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근에 섹터가 잘 돌고 있죠. 이제 의료 바이오 AI 의료하고 비만 치료제 중심으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더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쪽으로는 이제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뭐 나중에 저는 요러기에 플러스 돼서 이제
탈모 쪽으로도 한번 큰 파동이 한번 있지 않을까. 지금은 조금 취약한데 결국에는 지금 비만 치료제가 올라오는 거 보니까 분명히 그쪽으로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난치병과 불치병 등 이런 것들로 이제 점점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고 기대감도 커질 수 있는 섹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쉬었지만 이쪽에 순환매가 기대되면서 종목들이 계속 탄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주들을 저도 몇 가지를 이제 갖고 보고 있는데 젠큐릭스나 셀바셀스케어, 파로사이바이오. 이 파로사이바이오는 우리도 이제 상한가 가는 날 좀 먹었죠. 그다음에 신테카바이오, 비스토스, 인성정보 등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종목은 오늘 좀 답답한 상태에서 움직였던 날이었고요. 국내 증시는 어쨌든 뭐 코스닥 종목을 제외하고 이제 보자면 9월물 누적 매도액이 3조 9천억으로 마감을 했죠. 이제 4조 원에 다시 육박을 했는데 만기까지 남은 거래일이 이제 5거래일입니다. 이제 마무리가 자리 싸움의 마무리가 될 시간들인데 제가 장중에 언급을 드렸던 그 335에 대한 생각 어제죠. 어제하고 엊그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하게 335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조금 만지작 거린다. 그래서 마냥 이 올라가는 이 추세대의 상단을 타고 이제 올라가기만 생각할 게 아니라 335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거의 335.20까지 가면서 그 자리를 거의 다 왔었어요. 너무 또 다소 빠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반등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리를 이제 5거래일 동안 찾아가면 뭐 무난한 이제 9월 만기가 끝나고 외국인들이 롤오버를 해서 이제 12월 물로 승부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금을 좀 많이 쥐고 있을 필요가 반드시 있고요. 이 폭탄이 불발되거나 어떤 폭탄이요? 외국인들이 4조 원의 누적 매도액을 가지고 있는 거.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신규 매수로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폭탄이 제거되거나 불발이 되거나 터질 때까지는 항상 신경 쓰고 주의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즉 얘가 사라질 때까지 F09 9월물의 매도액이 어떻게든 정리가 될 때까지는 우리는 계속 신경 쓰고 눈치 보고 긴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요즘에 트릭이 많은 것도 23년도가 가장 파생 시장에서 최근에 가장 어려운 시장 같아요. 어려운 시기 같습니다. 계속 트릭이고 페이크고 속이려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난무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상당히 꼬일 수가 잘못 들어가면 꼬이기가 쉬운 시장이니까 항상 요 가장 중심이 되는 수급의 문제가 제거될 때까지는 항상 우리는 눈치 보고 신경 써야 되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어요, 참. 현물 시장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외국인이 이제 신규 매수세 진입으로 시작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보면은 여기 갈색선 보시죠. 갈색선 보면 외국인들의 선물 파동인데 제가 요거를 장 마칠 때 잠시 요걸로 한번 볼까요? 자, 요 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들의 오늘 선물 매매 추이입니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하면서 끝났죠. 1900억 정도 샀다가 다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 하면서 끝났습니다. 굉장히 오늘 왔다 갔다 변덕이 심했습니다. 외국인들의 오늘 변덕이 두드러진 날이었고요. 엎치락 뒤치락 하루 종일 하면서 이제 혼동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래도 이제 오전에 잠시 꼬일 뻔했어요. 우리의 거래라면 이제 우리 파생반 거래죠. 제가 일단 중심 관점을 드리는 우리 파생반 거래 도 아침에 좀 꼬일 뻔했습니다. 뭐 꼬인 거죠. 예, 그래서 뭐 아침에는 익절을 못하고 커트를 했어요. 짧은 구간에서. 그래서 제가 어떤 관점으로 들었냐, 이 구간에서 이제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한번 받아보고 나서 저점을 중심으로 커트를 해야 되겠다 해서 여기서 커트를 했습니다. 저점 이탈할 때 커트를 했고요. 짧게 커트했죠. 짧게 커트한 다음에 좀 지켜보자 라는 관점으로 갔는데 결국 오늘 위클리 옵션 포지션상 335 이탈 안 될 것 같고 340 돌파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그게 더 낮춰져서 337.5도 돌파 안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이제 이거는 위클리 수급을 보면은 익히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구간 박스를 좀 보일 것 같다 라는 판단을 이제 확고히 하게 됐죠.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반등을 하길래 그럼 점심시간 전에 한번 노려보자. 점심시간 동안에 어딜 노려요? 다시 돌아올 위치를 노려보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숏 포지션으로 한번 이번에는 만회를 해보자 라는 관점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좀 분할로 여기죠. 분할로 좀 접근하시고 여기와 요 공간에서 분할로 접근하시고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만 진입하시자 뭐 이런 관점으로 좀 드렸는데 거의 뭐 찍고 터닝했어요. 그래서 좀 요 공간에서 공략하신 분들은 오늘 아까 전에 손절했던 부분을 충분히 만회하고 남을 만한 파동이 나왔죠.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둔한 움직임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먹을 거리는 크지 않습니다. 오늘 뭐 이거를 여기서 먹고 여기서 먹고 여기서 먹고 여기서 먹고 여기서 먹고 뭐 진도준도 아니고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사실 먹을 폭은 크지 않습니다. 움직임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데 어떻게 뭘 먹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오전에 외국인들이 처음에 순매수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이 굉장히 변덕이었잖아요. 그 변덕적인 모습을 보일 때 일단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배팅을 했고 상황에서 배팅을 했고 그게 안 된다면 커트하고 다시 지켜봐서 최선을 다한 거라고 봅니다. 오늘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오늘 진행을 했고요. 그런 결과 우리 파생반에서 오늘도 이렇게 인증을 올려주신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었습니다. 25만 3천원 어려운 장에서 파란선 공략 감사드려요. 오후 업무량이 많아서 적당히 청산하고 마감합니다. 이제 먼저 청산하신 분, 그 다음에 오늘은 수익은 여기 보시면 과감히 손절하고 이 손절도 중요하죠. 결론적으로는 다시 올라왔다고 하지만 혹시나 만약에 거기서 뚫고 내려갔을 때는 이제 감당 못할 상태가 되기 때문에 파생은 특히나 커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과감히 손절하고 시드를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지점을 정확히 짚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타점이죠. 오후장 타점. 이건 ELW를 하시는 분인데 여기서 포지션 들어갔고 청산하고 이게 꽤 크죠. 파생에서는. 그 다음에 뭐 43만원도 있었고 182만원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이렇게 수익 인증 올려주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요거 보시면 58만원도 보이고 오늘 커트 후 재진입으로 수익 났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후에 집중했다. 이제 새로운 분들이 꽤 오셨는데 꽤 오셨어요. 환영하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좋은 학원에 잘 오신 겁니다. 환영 인사도 좀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종가 싸움에 대한 이제 코멘트를 드리긴 했는데 실제로는 안 왔는데 조금 작은 거래로 좀 노리셨나 보네요. 그다음 89만원 수익도 있으시고 이렇게 오늘 그래도 다행스럽게 제가 오후에 오전에 이제 만회할 수 있게 오전에 커트했던 부분을 만회할 수 있게 또 제안해드린 거를 잘 따라와 주셔서 이렇게 또 수익 전환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으니까 이제 만기일 거 한번 위클리 만기 한번 복귀 한번 해봐야죠. 오늘 종가에 SK하이닉스를 끌어올렸어요. SK하이닉스를 끌어올리면서 오늘 마지막 콜옵션 쪽을 좀 살렸는데 코스피 200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그에 따라 또 백워데이션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 베이시스가 0.44 마이너스로 잡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 효과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도 시장 베이시스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그래도 경계해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위클리 옵션 만기일 추정 손익 결과부터 볼게요. 일주일간 거래에서 그들은 어떻게 결과를 얻었는지 추정해 보는 건데 이제 외국인들은 4억 수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개인들은 14억 손실을 본 것 같고 금융투자는 8억 정도 수익을 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들이 340 콜옵션과 335 풋은 완전히 장악했었어요. 이건 아침부터 파악이 끝났던 내용이었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개인들이 337.5까지도 점점 장악하면서 여기까지 이제 개인들의 영역이 되었고요. 밑에는 이제 335 이건 베이시스를 제로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편의상 선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개인들의 영역이었습니다. 반대로 금융투자의 영역은 그 사이가 되었고요. 외국인들은 여기서 크게 개입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베팅 영역, 개인들은 어쨌든 오늘 아침 기준으로 많이 갔으면 좋겠다를 베팅을 한 거예요. 근데 역시나 개인들의 생각과 다르게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들이 베팅한 건 다 녹아버렸죠. 335 콜옵션 335 풋옵션 제로가 됐고 337.5도 휴지가 됐고요. 340 콜옵션은 당연히 유지가 됐고 그래서 335 여기 요거죠. 335 콜옵션과 337.5 풋옵션의 싸움이 됐는데 종가로 마지막에 이제 코스피 200이 동시호가에 상승을 하면서 이거죠. 코스피 200이
여기 동시호가에 요만큼 상승을 하면서 이제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콜옵션 335는 1.09에서 1.74로 종가 대비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약 60% 정도 종가 대비 수익이 났고요. 337.5풋은 1.43에서 반토막이 났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콜옵션을 좀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제가 제시해드린 단가가 오진 않았습니다. 제가 제시해드린 단가는 여기서 0.5 언더, 0.4 언더, 0.5 언더였는데 그 자리가 오진 않았어요. 좀 왔다가 갔으면은 좀 재미를 봤을지도 모르는데 오지 않았기 때문에 베팅을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도 참조해주고 어쨌든 콜 방향으로 조금 떴다라는 사실 전달해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또 위클리 옵션 만긴 날 복귀 리뷰 마칠까 합니다.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에 구독 중인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채팅 때 활용하는 닉네임, 그게 같이 나와 있는 것을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초대해드릴 거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내일 금요일 장중 라이브 방송과 톡방에서 풀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내일 아침 8시 20분에 라이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